아, 네, 그렇게 큰 거죠. 시작합시다. 네. 음, USB는 필요 없죠? 예, 네. 그 자료를 있어요. 놓치고 가면. 그럼 시작합시다. 예,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들고 2주 전에 뵀던 허우승입니다. 오늘은 달랄라마의 정치 철학, 저 부제는 자유와 자비, 슬픈 티베트 이야기로 달았습니다. 실제로 대단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티베트와 중국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암도, 캄, 우창. 근데 지금 요 오른 이름은 보여요? 아, 보이네. 그 이쪽 지역은 대개 중국의 성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그 티베트 오토노머스 자치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 티베트와 중국 이야기하지만 그 달라이라마가 티베트라고 했을 때는 중국 성으로 편입된 이 지역에 사는 티베트인 모두를 포함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한민족의 자유, 자비의 인식과 발현 방식은 지정학적 위치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티베트 지역이에요. 그러게 이게 중국 전토 면적의 4분의 1이나 되니까 중국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이 지역은 이제 편입됐다고 그랬고, 이게 티베트 자치구역입니다. 그 달래나무가 티베트인이라고 그랬을 때는 이 그 편입된 성에 사는 모든 티베트인을 다 포함합니다. 그 신장 여기도 이제 그 자치구라고 불러요. 여기 위구르족이 살고 있고 이슬람 교도가 많아요. 그런데도 중국은 그 위구르족에 대해서 반인륜 범죄를 자행한다고 이제 엠네스티 같은 데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은 자치구역인데 자치 없는 자치구라고 끊임없이 달라나마가 말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오토노머스 리전입니다. 라스는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티베트에서 달라이라마는 현세적, 그 세큘러, 세속적인 지도자인과 동시에 영적 지도자입니다. 종교 정치 모두에 관여해야 하죠. 이것은 그 달라이라마의 지난한 3, 400년 전통이 그랬고, 그 이전에는 달라이라마는 그 종교적 권력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티베트 전통이 그러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침략 때문에 14대 달라이라마는 그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37년에 달라이라마 환생을 인정받습니다. 그때가 4점 몇 세예요. 5살, 만 나이로 치면은 5살 안 됐을 때. 1950년 중국, 공산 중국의 침공 직후에 15살 때 자치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던 그 무렵 50년 6.25 전쟁 때 8만의 인민해방군이 티베트 동부 지역을 침공했습니다. 중국의 티베트 통치는 일제의 조선 통치보다 100배쯤 잔인합니다. 사람도 그렇게 많이 죽여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그 번역한 달랄라마의 정치 철학이라는 저 책인데요. 이 책의 이거, 이 영어 책의 번역입니다. 한번
교수님, 그쪽으로 한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시청자들이 되면 볼 수 있어요? 그 책을? 어떻게 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 이 카메라에. 여기 자, 비춰줍니다. 이 책입니다. 이 한국 책은 이 영어 책을 부정한 겁니다. 이 사실은 불교 이론도 당연히 있고,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성명서, 연설, 그다음 인터뷰 이런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쉽습니다. 반복된 것도 많고요. 예를 들면 오프라 윈프리하고 그 무슨 인터뷰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아주 쉽습니다. 간단 명료하고 이, 이 책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이 번역된 책을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습니다. 금강스님이 이 책을 들고 제가 책을 드렸죠. 그런데 지난달 포르투갈에 큰 세미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 스님이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이 편지를 썼는데 간단하게 하여간 이 책을 번역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럼 맨 끝부분에는 당신이 말씀하듯이 그 한여울에 따르면 113살까지 사신다니까 그때까지 사세요. 그러면 2040몇 년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중국의 탄압으로부터 티베트가 자유롭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113살까지 살아보세요.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요. 이게 엄마, 아빠, 이건 아마 형님 같다 그죠? 안겨 있는 아이가 달랄엄마예요. 이분이 엄마가 열 몇을 낳았어요. 그래갖고 절반이 채 못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뭐 엄마는 뭐 화낸 적,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수시로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달라는 옥립 직전후 같은데 1940년 2월 22일 정도 4년 7개월 한국 나이로 치면 6살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때 이제 달라나만 옥립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사실 슬라이드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택동, 마오쩌둥. 54년에 가족과 함께 중국 가서 그 마오쩌둥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달랄라마, 이 사람 빤젠 라마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존레, 모택동, 달랄라마. 여기도 같은 때 사진입니다. 두 가지 감정을 가져요. 나중에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 같고 한편으로는 종교를 잘 모르는 무식쟁이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59년에 인도로 망명해요. 인도 북부입니다. 다람살라. 티베트는 이 북쪽이고요. 조국 티베트에 대한 달람의 꿈. 이 양반을 이제 어디 가서 연설을 하게 되면 대개 그냥 원고를 쓰지 않아요. 그럼 본인이 줄줄줄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데도 늘 이렇게 같은 큰 프레임에서 보면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 말은 본인이 늘 느끼는 가슴속 깊은 이야기니까 뭐 청중이 누구든지 간에 같은 이야기예요. 대체로. 그래서 보면 이제 조국 티베트에 대한 달라는 꿈은 중립적인 비무장 성인이 됐으면 좋겠다. 1000년 넘는 동안 그랬다.
불교 원칙에 따라 야생동물을 보호했으면 좋겠다. 지난 300년 동안 우리는 사실상 군대가 없습니다. 중국 인민 해방군이 철군했으면 좋겠다. 30만, 50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요. 하여간 수십만이 있대요. 그 다음에 자치, 비무장지대, 티베트 공원의 벌채 금지, 환경보호. 이게 티베트에는 워낙에 나무가 많았는데 한 번 벌채를 하면 이 고산 지역이잖아요. 기후 조건이 안 좋아. 나무가 생장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벌채.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가령 뭐 정부에서 벌채 하지 말라고 안 한대. 티베트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부정부. 그래. 그런데 이제 사실은 문제 없이 꿈의 실현이 가능해요. 음, 여기 대학 뭐 한국 국민 가운데 누가 몇 사람이 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북한제로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 이게 계속 달래려만 보게 되면 그런 질문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좀 심각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적 언론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 운명이 그랬고 또 세계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투철합니다. 이게 다 아래 부분이 이제 다 달라이라마 이야기입니다. 진실과 정의, 자유, 민주주의, 평등. 이 정치 철학자들 쓰는 용어예요. 정치학자 쓰는 용어를 그냥 자유롭게 씁니다. 이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예요. 이것들에 대한 인간 본성이 있다. 열방도 있다예요.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지고 거부당하면 불행해진다. 그 진실이 한 사회에서 우리가 진실을 공유할 수 있으면 우리 행복하래. 본능적으로 그런 건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성, 열망, 기도라는 말은 늘 같은 용어로 써요. 자, 그러면 질문해요. 파란 글로. 진실,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본성이 있다는데 왜 북한, 중국, 러시아 정치체제 가능할까? 물론 뭐 러시아 푸틴을 선출할 때도 그 국민투표를 합니다. 지난번 됐을 때 77%가 찬성해요. 하마스 지도자도 그 투표하면 인기 또 아마 국민투표하나 충분히 아니, 국민의 의견을 묻는다고 해도 시진핑 같은 사람은 지지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진실,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본성이 있다는데 왜 북한의 정치 체제가 가능할까? 이제 무슨 질문인 거 아니 불성론하고 같아요. 우리 다 부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다고 그러지만 깨치는 사람이 몇 안 되니까. 보성론에 따른 세계사 이해 방식, 동유럽의 평화적 민주운동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이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자유진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인간 보성 핵심에서 비롯해서 보여준다. 그게 이제 보여준 사례가 동유럽의 평화적 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고 교수님은 1989년 예를 들면 러시아가 해체됐을 때 40대? 아니야, 30대? 예, 30대 후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때 좀 30대 중반 넘었었는데 세계사의 변화에 대해서 정말로 놀랐어요. 좋은 면도 있고 소련이 해체되고 뭐, 하하 이야기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동유럽의 평화적 변화. 과거에 억압받는 사람들은 자유를 귀한 투쟁을 하면서 항상 폭력에 의지해 왔다. 그런데 간디와 마르틴 루터 킹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평화적 혁명이야말로 미래의
자산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 1989년을 평화투쟁의 패러다임을 보여준 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같은 이야기에 우리들의 기본권, 자유와 진실, 민주주의에 대한 인류의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이거는 조회한 힘으로 결코 누를 수가 없다. 사람들은 단순히 괴롭히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시스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정신에 반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세뇌를 해야 어릴 때부터 그래야 유지가 될 모양이죠. 이런 언론 자유 당연히 없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앞에 페이지 이거는 이제 그 영어본의 페이지고 뒤에 거는 한글역의 페이지입니다. 그 민중의 힘과 폭정이 맞붙었을 때 누가 이기느냐? 민중이 이긴다. 권위적인 조직만이 이길 줄 알았는데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비폭력 민중의 힘이 이기더라. 세계사를 이렇게 봐요. 마찬가지. 공산주의가 이타주의를 비롯한 많은 이상을, 아주 고귀한 이상을 표출한 것은 좋다예요. 그러나 명령하려는 지도층 엘리트들의 시도는 처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공산주의는 그들의 신념을 정진시키기 위해 무력에 의존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인간의 본성은 공산주의가 낳은 고통을 계속해서 감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은 공산주의 괜찮다예요. 그러나 그 체제를 유지하는데 달라이라마가 세상을 보니까 늘 억압이나 폭력이 개입돼 있더라요. 우린 모른다, 그죠? 경험 안 해봤으니까. 독재 치안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했으니까. 근데 여기 아시는 분은 두세 분밖에 없다. 두 젊으신 분 모르실 거다. 봤죠, 그래도. 어디서? 데모하고 이러는 거. 몇 년도? 그때는 어릴 때 봤다, 그죠? 우리 이제 부산에 살았는데, 그때가 4.19가 1960년이죠. 그 학생 데모 때문에 얼마 안 건 부산 시장집이 불타는 거 봤어요. 우리 7살 때인가. 그 다음에는 우리 뭐 수시로 데모했고요. 저희 때는 이제 민주화운동 그게 평화적 비폭력적 변화, 인간의 본성. 이게 평화와 자유에 대한 열망이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기저에 있다. 이 확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 공산주의 체제가 가정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단지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 속 더 깊이 있는 본성을 지탱할 소중한 자유의 공기가 부족하면 우리는 그저 반쪽짜리 인간이다. 인간을 동물로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도 그냥 밥 새끼면 먹고 나머지는 내 말대로 해라. 그럼 여자아이들 가만히 있어요. 그 밥도 안 먹으려고. 훔쳐 먹을지 모르겠네. 엄마 아빠 나갔을 때. 동료를 평화혁명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진실을 고마워하고 진실을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 피 속에 정말로 흐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트루스, 여시에 대한. 그러면 이제 불교가 여시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불교는 진실에 대한 그 인간의 열망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 승가에서는 세속사회에서도 진실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사실 정치적인
팬덤은 그 정말로 안 좋아요. 어느 쪽이든 진실에 눈 감으니까. 그 진실과 자유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DNA, 이것이 역사 발전의 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98년에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달라라마 책을 보게 되면 이게 세계사의 흐름, 자유와의 물결에 대해서도 늘 얘기하고 또 역사적인 발전에서 세계인권선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세계사의 어떤 하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1948년에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자유, 평등, 존엄성을 가늠하면서 모든 인간의 본성이다 해요. 세계인권선은 한 개인이 어떤 국가에 소속해 있더라도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게 세계인권선언입니다. 국가가 한 개인의 인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원칙은 모든 국민과 정부가 따른 자연법이에요. 어떤 특정 국가가 이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실정법보다 그 우선하는 게 자연법.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달라라마는 칸트와 같이 자연법주의자예요. 우리 타고날 때부터 인간은 누구든 자유평등 존엄성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 거의 자연법적으로 옳다예요. 자, 그 다음에 자유민주사회에서 그러면은 본성, 자유평등, 인권보장, 본성, 불성이 더 잘 구현될 것 같은 거예요. 불교조차도 자유사회가 더 성가가 더 자유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 이제 저희 이렇게 이상적 성가가 어쩌면 가장 좋은 사회, 그 다음에 중간이 세속적 민주사회, 공산사회는 그 이상과는 달리 그 폭력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견해는 사실은 뭐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늘 변함이 없습니다. 달라라마가 그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네루. 26살 때네요. 이제 인도망명을 한 다음에 이 사람 누구예요? 글 보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사진. 인디라 간디 수상. 이 사람은 보겠을만 아시겠다. 이 중간에 가운데 앉은 사람. 라드 크리슈나니 인도 철학 선거. 그 당시 이제 부통령이었고 그 세계 여행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세계사에 어떤 식으로 역할한 분을 계속 만납니다. 이게 뭐예요? 런던이네요. 아틀랜티, 캔터베리 주교. 그 다음에 뭐예요? 요한 바울 2세. 바티칸 시티 갔어요. 무슨 책을 들었나? 그건 모르겠어요. 이 사람 노르웨이 수상인데 1989년 54살 때에 평화상 수상했는데 그때 찍은 사진 같아요. 이 사람 누구예요? 정말로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다, 그죠? 레흐바 웬사, 폴란드. 소련이 91년 해체되고 동유럽화 민주화되고 자유와 이유가 창설되고 이런 것을 인류의 진보로 간주하고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 사람 미테랑이네요. 프랑스 대통령. 요한네스버가, 넬슨 만델라. 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네요. 이 사람 데스몬드 투투인데 이건 다람사가일 겁니다. 나중에 두 사람이 같이 책도 써요. 무슨 조의 뭐 기쁨에 대한 책 한글로 번역이 됐는데 좀 이상한
2015년 티베트 아동 조락. 근데 이 데스몬드 투투는 돌아가셨습니다. 3년 전이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냥 우리 화상으로 서로 이제 인사 주고받는 화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데스몬드 투투 돌아가시기 전에.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예요? 빌 클린턴, 보통 엘고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조지 부시. 재임 때, 이게 재임 기간 동안에 미 의회 금메달 수요 금메달 받습니다. 그 연설문이 다 남아 있어요. 이제 대만 리덩기를 만났는데요. 대만을 2차례 가요. 그때마다 대통령을 만나서 늘 대만 운명을 걱정을 해요. 티베트가 그랬습니까? 이 누구예요? 바클라브 하벨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대통령, 프라하 공산당 논란이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고르바초프. 이게 브레즈네프 독트린 폐기 선언을 한 사람이에요.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뭐냐면 동구권이 공산주의 벗어나면 가만 안 둔다예요. 그 브레즈네프 독트린인데 이게 그 고르바초프를 폐기했어요. 그런데 푸틴은 고르바초프 장례 이게 2년 전에 죽었잖아요. 장례식에도 안 갔어요. 푸틴은 미운 거예요. 푸틴은 대러시아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러시아는 지금 조그마한 러시아 아니고 옛날에 대러시아, 소련이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크라이나도 그러니까 우리 대러시아 일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요. 코스타리카를 두 번을 가요. 코스타리카는 군대가 없습니다. 군대가 없어도 평화와 자연 환경이 보호되는구나. 또 확인하러 코스타리카를 두 번을 갑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찰스인데 지금은 이제 맞아요. 찰스 3세. 킹이 됐다 그죠? 왕이. 만났을 때는 황태자 시절입니다. 일본 동경 2009년 그다음에 그는 같은 해에 오키나와 평화원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일본은 6번을 방문했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이 펠로시라는 그 미국 하원 의장이에요. 이 다람살라까지 가요. 이 사람은 그냥 중국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한 여성 정치인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한 이야기가, 펠로시가 한 이야기가 자유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중국의 억압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 인권에 대해 말할 권리가 없다. 우리 언론이 중국 눈치를 그렇게 봅니다. 달라라마가 중국을 비판하고 중국인을 위해 기도한 이런 내용을 신문에 쉽게 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문은 조금 달라요. 이제 이 사람이 누구야? 리차드 기어 같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이야기, 2019년 인터뷰네요. 이제 2008년에 그 전에 이제 달람살라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티베트인의 불행한 처지에 대해서 동조하고 좀 비판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달라라마가 이 펠로시 의장에게 당신 잠깐 이리 와 보세요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녀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태도를 없애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더래요. 사실은 이 티베트인의 운명에 대해서 동조를 한 미국 정치인에게 그 속에 있는 뭐 중국인에 대한 미움이 보였겠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 불러 모아서 저 여성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데 저걸 없애도록 기도합시다. 그걸 이제 이 인터뷰에서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거는 2년 전 이야기인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 펠로시가 하원 의장은 미국에서 아마 서열 3등쯤 됐고 그런데 이게 그 미국을 타고
중국 이제 군대가 모르도록 와서 대만에 온 거예요. 타이완에 도착했어요. 오기 전에 이제 사실은 내가 도착하면은 미 언론에 이걸 이야기해라 그래요. 그 내용이 시진핑은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더라.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지만 시진핑에 대한 비판했어요. 리차드 기어가 완전 이 팬입니다. 이거는 뭐 2년 전이다 그죠? 1년 반 전이네요. 87세 그 생일 행사 때에 축하 시 다람살을 갔네요. 리차드 기어가. 그리고 우리는 사실 앞에 이런 이야기 한 거는 달래라마 방한무산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제일 사실은 가능했던 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예요. 그리고 2000년, 왜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았으니까. 근데 89년에는 이제 달래라마 노벨 평화상 받았고, 날까지 잡았는데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또 이제 하여간 정상적인 국가 중에 달나라만 갈 수 없는 나라는 두 군데, 중국과 한국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2년 전이네요. 벌써 이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라다크에서 인도 북부잖아요. 라다크에서 이게 뭐예요? 무슨 법회 있을 때 뭐 수만 명 참석해서 말씀 듣는 순간의 사진이에요. 이게 다람살라는 여기 히마찰 프라데시 여기 있습니다. 근데 라다카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막 헬리콥터로 간 것 같아요. 이게 뭘 강연했는지 산티데바 이 보리 행동을 강의했대요. 4만 5천 명. 그 다음에 이건 2018년인데 그 달랄라마 상당히 어릴 때부터 과학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심리학자나 서양 이런 모아놓고 마인드 앤 라이프 학술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요. 그러면 이제 그중에 뭐 여기 보게 되면 33회 때네요. 이게 다람살라에서 그런 모임 학술 대회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뭐 엠퍼시 공감이 있고 친절한 행위를 하는 아이들이 공부도 더 잘하더라. 이런 내용의 발표 이야기. 이게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온 사람 다 지금 마인드 앤 라이프의 참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했는데 이제는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프란시스코 바렐라, 칠레 사람. 그래 이게 나오는 게 이제 마인드 라이프의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인데 국내에서 많은 책이 번역됐습니다. 표정의 심리학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만 여기를 보게 되면 곳곳에서 이제 달랄라마 언급이 나와요. 이 사람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폴 에크만이라는 사람. 근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이제 폴 에크만이 이게 달랄라마를 관찰을 해요. 여기 보게 되면 표정의 심리학 무슨 말이 나오는 거 아니? 명상이나 요가 수행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동적 평가를 반성적 평가로 이게 바꾸더라 해요. 우리가 무슨 기분 나쁜 걸 보게 되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오토매틱한 그런 자치먼트를 명상하게 되면 생각하게 하는 반성적 평가로 바꾸는 기능이 명상이더라. 이 말을 물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말인데 포레크만이 이게 이제 달라 2000년에 가서 달라를 만나고 그 만난 내용을 이 표정의 심리학
좀 집어넣었습니다. 그 이제 포르크만이 이거 그 누구죠? 바람사로 간 이유는 이 딸 때문입니다. 이브 에크만. 이 사람이 자유 티베트 고교 클럽 창설해서 그 다람살라가 초청을 했는데 그때 초청한 사람은 친한 사람 한 사람은 대동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딸이 아빠 가자 같이 갔어요. 그전에는 이 사람은 불교니 뭐니 달라만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 큰 변화를 겪었다라고 나중에 그 여기에 뭐 논 버블 메시지 이 책에다가 바로 이야기해요. 자기가 달라람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변해졌는지. 그 중에 하나가 분노의 원천이 사라졌다.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뭐 10살 때, 20살 때인가 한번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는 보지도 않아요. 그 아버지 왜 미운가니 엄마를 자살하게 한 장본인인 거예요. 그 평생 원한을 품다가 달라를 만나고 난 다음에 좀 해방됐다. 그런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에크만이 한 이야기예요. 이건 아마 달라라마 행복의 지혜로 번역된 책에서 나온 말인데 달라라마가 명상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혜택을 받더라고요. 고 교수님이 명상하는데 옆에 있는 저 조변인이 편해지는 분. 마음 불편해요? 편해요? 좀 편하다면 우리 고 교수님이 명상을 잘 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있더라예요. 에크만이 보기에. 그런가요? 그걸 보면 그 뭐지 다른 이게 달라나면 불교는 처음부터 인게이지드 포지션이에요. 혼자 수행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한다는 공통 성향이 있더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제 부디스트라면 그걸 도와야 한다 이런 식입니다. 뭐 탐진치는 우리 모두 마음속에 있지만 현대 사회에는 효과적으로 탐진치가 발현되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평화의 기도, 대승불교의 자비심. 여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가족에 대한 또 가까운 친구에 대한 사랑을 우리 보통 애착. 이 애착이 진정한 사랑 아니다. 애착이 확산이 돼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불교하시는 분 다 아는 이야기니까 사실 나만 명색은 나만 오빠는 이게 육체와 정신이 둘 아니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이건 서양 철학자들은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오는 뭐 탄생 시간 죽음 이렇게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진행되지만 보통은 이제 탄생하고 어, 거룩한 제자가 되기 전까지는 늘어나고 색소 행식이 그러나 불교를 배우게 되면 색소 행식이 줄어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고 교수님? 그럼 나이가 들면은 좋고 싫어하는 대상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도를 닦지 않는 한. 달랄라마시가 온 감소법은 나의, 나는 단어를 할 수 있으면 적게 사용하라 해요. 왜 나만 생각하면 사소한 문제라도 견딜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달랄라마하고 예를 들면 성철스님 제가 뭐 비판하기보다는 좀 다른 게 뭐냐면
해탈이라는 말보다 늘 자비를 많이 이야기해요. 이게 뭐 어떤 깨달음, 뭐 해탈 이런 말보다는 자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도노돈수, 도노점수 논쟁에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개인의 삶 속에서는 내면의 평화로 이어지고 또 확산되면 국가 간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정치 철학의 폭은 생명 환경 모두 인간 가족 구성원 전부 모든 생명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잠시 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국 공산당의 침공 이후 티베트가 세계사에 끌려들어간 일과 달라라마의 불교 사상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자수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1958년 캄암도 동부 지역이죠. 티베트에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그 십자가형 생체부 아주 잔혹한 고문이에요. 성녀들은 대중 앞에서 독신세약을 부정하도록 심지어 다른 사람 죽이도록 강요당하게 됐다. 비구니 성녀에 대한 성적 고문도 있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총 인구의 6분의 1이 100만 명 이상 이 티베트인 대학살을 당했다 이래요. 그러니까 티베트인하고 중국인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공군은 좀 제발 티베트를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거듭하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국이 티베트를 거주하고 싶다면 티베트인에게도 만족스러운 이익을 주어라 해요. 그러면 괜찮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미드웨이 어프로치라는 건데요. 중도론이에요. 1974년 이래로 독립 포기하고 자치만 보장해달라. 지금까지 그래요. 독립 안 하겠다. 외교와 국방은 중국 당신 알아서 하시고. 그러나 이제 티베트 문화 보존, 언어, 환경 보호 그거는 우리에게 권한을 달라고 합니다. 또 이거는 이제 아까 오토노머스 리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중국 헌법에도 자치구라고 보장하고 있으니 당신이 헌법에도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실상은 그러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이게 벌써 1년 조금 전이네요. 그 대만공의 RTI 방송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도 정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 독립 모셔가지 않고 종교문화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해 주시오라고.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인간의 선성을 믿습니다. 간디나 달랄라마는. 그래서 자비 비폭력을 강조하죠. 그 국가 민족 간에도 이런 이야기 해요. 그러나 이제 현실로 보면은 이런 보편주의, 이상주의인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이런 이상주의, 비현실주의는 무슨 역사적 가치가 있나요? 뭐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지만 망한 민족은 부활하나요? 질문입니다. 하여간 불교 문화를 지키게 해다오. 왜냐하면 그건 자비심을 지키게 하는 도구가 되니까. 그래서 불교 문화를 손대지 말라. 그런 이야기해요.
잠깐만, 우리가 몇 장 정도 남았나요? ESC. 아니, 눌러도 왜 안 돼? 왕복 평화 플랜이에요. 잠시만. 네. 여기는 이제 미 의회 인권대회 연설이네요. 페이지 보고 싶으시. ESC라고. ESC. 몇 장 남았어? 80, 60장 남았으니 우리 빨리 합시다. 고마워요. 다시 그럼 ESC. 네. 여기서 이거 들으시면 맞아. 블라인드. 여기 이거 안 돼? 그거 그래. 더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소리 고마워요. 그래, 이게 티베트 전토를 평화제도로 바꾼다. 그 다음에 중국인 대량 이주 정책 폐지하라예요. 그리고 인구가 한족이 너무 많아서 지금 티베트 대부분의 지역은 이게 티베트인보다 중국인이 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구 통계학적 침략이라고 그러거든요. 소수화 시켜서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 그다음 티베트인은 기본적인 인권과 민족 자유를 존중한다. 그다음 핵무기 제조하지 말라. 중국인과의 그 진지한 협상을 개시한다. 이게 5가지 왕호 평화 플랜입니다. CNN과 인터뷰인데 문화적 집단 학살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 중국인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10억 명이 넘는 그들의 미래, 그들의 안녕, 또 개방 법치 투명성에 달려 있다. 중국 사람들도 그걸 원한답니다. 아까 마오쩌둥 잠시 이야기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는 독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헤어지면서 말도 못하고 속으만 불불 끓고 오랫동안 기억을 해요. 저 사람은 마오쩌둥은 종교는 하나도 이해 못하는구나. 이것도 이제 자세히 나온 말인데 마오 주석은 정치적인 힘은 천국에서 나온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본적으로 옳다. 천국에서 나온 권력의 일시일 뿐이요. 결국 진리와 정의, 자유와 민주를 향한 사람들의 열망이 승리한다. 나는 기도했다. 자비와 깨달음이 빛이 전 세계를 비추고 공부와 음악의 어둠을 쫓아내기라 하려. 모르겠어. 가정이라면, 가족이라면 이건 비교적 통용되기 쉬운 기도일 것 같고, 나라와 나라 사이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 1959년에 망명 이후에도 네팔 북부에 티베트 무장 게릴라가 있었습니다. 그 네팔이 자꾸만 그 중국으로 압력을 받아요. 너 산맥에 있는 중국 그 티베트 게릴라 없애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랄라마가 그 게릴라 해체를 하라고 라디오 녹음을 해서 보내요. 그런데 거기 담당 장군은 자살해 죽고 맙니다. 70년, 70 몇 년을 그래요. 잘생겼죠. 응? 티베트 젊은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아마 그 노래도 부르고 뭔가 이런 연예인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다람살에 가서 어, 자살을 분신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은 그 중국 군인이 이 아이를 그냥 처리했으니까 물론 죽었을 겁니다. 이건 아마 그 다람살라에 있는 독립열사 기념비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이것도 분신 자살한 이야기. 이거는 이제 그 동티베트의 캄 지역인데, 이거는 이제 중국의 성으로 편입된 지역인데, 비구니 스님이
직접적인 1인용 움막 사진입니다. 상징적인 한 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서전을 왜 썼느냐예요. 그 침략자 중국에 대한 분노나 원한 무장범위 선동은 없다. 나는 억압자와 친구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해 인간적인 이해와 사랑을 통해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데 우리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우리에는 중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지도자를 위해서 티베트인 학생들에게 이런 기도문을 가르쳐줘요. 그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의 눈을 얻고 우정과 사랑의 영광 속에 거하기를. 그 적개 심을 걸 싫어해요. 그 우리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 일본에 대해서 아직까지 적게 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현재 진행 중인 사태에 대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관음신앙은 중국이나 뭐 티베트나 같이 믿는 신앙 아닙니까? 중국 불교들은 우리 영적 선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같이 좀 잘해봅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늘 티베트인에게 폭력 사용하지 말라. 예수님의 슬픔을 산상수훈 이야기하고요. 그래야 되는 이유는 interdependence, 우리 상호 의존적이니까 서로 미워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중국 국민의 것이지 일부 지도자의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이건 이제 2년 전이에요. 백지 시위, 코로나 시위 때 중국 아이들이에요. 이게 뭐 백지 시위 수개월 지났는데 사라진 100명. 이게 뭐야? 안면 인식 기술로 시위자를 체포했다. 똥냄 명상. 이거 자주 하는 명상에 똥은 사실은 맞는 거고 레는 주는 건데 적의 의심이나 분노는 받아들이고 대신 나의 신뢰와 자비를 준다는 명상. 부모 자식 간은 가능할 듯도 싶어요. 그런 원수에 대해서 그런 뭐에 네타냐후가 하마스 지도자에게 그 지도자 가지고 있는 원한을 받아들이고 내가 속에 사랑을 준다. 그런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고백할 때 지금도 똥내 명상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명상의 상대에는 아무리 영향이 없더라. 그런데 나는 편해지더라. 자신이 편해지면 상대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대화나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 바꾸기에, 타인의 마음 바꾸기에 기도보다 논리적 사고가 더 유효하더라. 그런 말도 해요. 근데 보편적, 우리 모두가 인류 전체를 위해서 보편적인 책임을 지는 건 좋은데, 출발은 늘 한 개인에서 출발한대요. 그 개인의 각성이 중요하다. 그 말도 맞죠? 개인이 주도해서 온다. 그런데 그런 개인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각성하자면 자신감 있어야 하고 차분해야 하고 마음도 열려야 하고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답니다. 아까 사실 했어요. 가족의 간의 그 낮은 차원의 사랑을 보다 보편적인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 모든 종교의 목적은
관용, 관대함, 사랑 같은 것. 그래서 이제 창조설이냐 인과설은 서로 철학적 관점이 달라도 이런 윤리 도덕의 면에서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세큘러리즘이라고 불러요. 세속주의. 혼합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모아서 혼합경제 시스템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달라남막에 있어서 무조건의 자유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혼합주의를 주장하는데 반시장적 통제 경제에서는 개인적 동기를 무시하고 비효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기본적 인권의 박탈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생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불행한 티베트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잘하면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툴도 없는 기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책문제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자비심, 용서, 관용을 정진시키는 것. 세큘러리즘은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뜻이 아니라 종교를 존중하되 비신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존중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 두 번째 책문은 종교화합이에요. 종교가 달라도 철학이 달라도 그 핵심적인 가치는 같은 것이니까 우리 모두 존중합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티베트인을 위한 투쟁, 대변인 역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불교와 과학의 공동 연구. 인간의 선함은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가장 크게 꼽힌다. 그럼 공산주의 체제 속에 살아간 사람은 사람이 더 못됐어요? 그럴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어요. 불교와 민주주의도 닮았대요. 왜냐하면 불교도 그 대승불교 문화가 그랬듯이 그 다양한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인정하는 것 같이 민주주의도 그렇더라고요. 정당한 전쟁 이야기예요. 이분이 그냥 그 비폭력주의자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처치 같은 경우에 그 나치의 독재 공격에 저항해서 유럽 문명을 지킨 것도 꽤 정당한 전쟁. 결과적으로 보니까 북한의 침략에 대해서 남한이 자신을 지킨 것도 정당한 전쟁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는 말은 그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꽃피웠으니까 6.25 전쟁도 남한의 행위도 정당하다고 간주합니다. 이 아름다운 말이에요. 평온한 비폭력도 인간의 본성이다. 예를 들면 봄이 오면 해가 길어지고 햇빛이 많아져서 풀바나무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매우 생생합니다. 사람들은 봄에 행복해요. 가을은 잎이 하나 둘씩 떨어지고 아름다운 꽃들이 모두 죽어서 우리는 헐벗은 식물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별로 즐겁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죽거나 파괴되는 것은 싫어하고요. 모든 파괴적인 행동은 우리의 본성에 반하며 건설적인 것이 인간의 방식입니다. 이래요. 봄이 더 좋아요? 어때요? 가을이 되면 우울해져요? 꼭 눈에 온 대로 좋고 그런 아이가 저거는 그냥 비유. 비요. 맞아요. 가을의 아름다움이. 최초의 자비는 엄마 사랑에서 배웁니다. 자기 경험이기도 할 거예요. 사랑으로 키운 아이가
자신감도 더 있더라. 그 말, 이제 우리 고 교수님 들으셔야 되는데, 오래 사시려면 분노, 증오, 공포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분노와 동요는 질병에 취약하다. 이건 웬만한 심리학자 같으면 동의할 수도 있겠다, 그죠? 물론 운동도 해야지만. 이거는 많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래야, 뭐라 그래요? 마음이 평온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육체는 쉽게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사실 마음이 편안해야 잠을 잘 잘 거 아니에요. 잠을 잘 자야 병에 강할 거고. 제가 한동안 잠을 못 자봤거든요. 대규모 건설사가 벌이는 공사 때문에 야간의 소음 진동 때문에 잠을 한동안 못 잤어요. 그래서 나가서 살다 보면 지금 많이 회복됐습니다. 자비의 표출이 비폭력. 이 적이 더 소중한 스승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적은 싫은데, 왜냐하면 적이 있어야 우리가 관용과 인내와 자비를 키울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적은 싫은데, 분노와 정오가 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적. 달라나만이래.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깨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분노밖에 없대요. 이게 이제 이게 어쩌면 시진핑이 제일 싫어할 내용 같아요.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며 팽창주의 이념으로 자극받아 인위적으로 건설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식민지 방식의 무력으로 통치되고 있다. 중국의 평화롭고 번영하며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안정된 미래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체제를 원하는 자국민의 바람뿐만 아니라 자유를 되찾고자 하는 8천만 명의 소위 소수민족의 바람 역시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있다. 그러게 이제 8천만 명의 이게 뭐예요?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 대신에 다원적이고 민주적이며 상호 협력적인 주권 국가들의 공동체. 중국 하나 아니고 8천만 소수민족들이 각기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시진핑이 싫어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번역한 저 책은 2013년까지예요. 그 2013년 무렵에 그때부터 시진핑이 등장할 거다 소문만 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나 아마 이런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부터 깨졌을 겁니다. 2022년. 왜냐하면 공산당 내에, 중국 공산당 내에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된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예전에 10년마다 권력, 지도자가 달라졌는데 지금 벌써 3기째죠. 이게 뭐 5년 더 갈지 10년 더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21년에 티베트 방문했어요. 시진핑이. 2021년이에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단계적 무장 해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생화학 무기를 그다음에 공격 무기 마지막으로 방어 무기를 제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는 국제 경찰을 창설하자예요. 이게 뭐 국제 기구인 거죠. 근데 국제 경찰을 만들 때에도 한 나라 강한 나라의 군인이 아니라 경찰이 아니라 이게 그 구성비에 맞도록 집단 지휘를 받는 국제 경찰을 창설하자. 사실 이상이죠. 유엔은 뭐 상임이사하고 있어서 작은 나라를 말도 못하고 그건 군대를 동원해서 뭐 일일이 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최근입니다. 하마스 전쟁을 보고 이게 그 1994년에 이스라엘 자연보호협회에서 달래나무 연설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연설 내용 속에 이미 아마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해결책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1994년 3월이면 양자가 상호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상호 인정하고 폭력을 포기한다는 오슬로 협정을 체결한 뒤 그 직후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달리 한번 이야기. 저는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최근의 전개 과정을 따라가다가 아주 고무되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쌍방이 총을 내려놓고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키우는 비폭력의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그 네타냐후 총리고 또 하마스 지도자들도 오슬로 협정의 정신을 계승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강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가자 지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국제사회에서 토론 중이에요. 그러게 이제 뭐 몇몇 나라는 가자 지구에 독립국을 세우기 하라해요. 그러나 네타냐후는 반대하죠. 또 내버려 두니까 지금 하마스가 세력을 키워서 또 공격해서 사람 뭐 천명 죽일 테니까. 하여간 강자 이스라엘은 결국 이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두 개의 국가든 두 민족 한 국가든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에게 명실상부한 자치를 보장해서 독자들인 그들의 문화의 정체성, 언어 종교 전통의 정체성을 보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극단주의 세력, 하마스 극단주의예요. 가자 지구 그 팔레스타인인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극우 세력이 하마스인데 그래야 극단주의 제대로 된 자치를 보장해 주어야 극단주의자들이 세력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시원주의가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중국의 중화사상을 닮아서는 안 될 거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표현입니다. 환생을 일어나는 두 가지 방식을 달래라마 이야기해요. 하나는 까르마와 파괴적인 감정의 지배하에서 재생하는 우리 보통 사람. 도깨비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몇 번 태어난지 알아요? 한 번 재생을 했잖아요. 4번 태어나. 그런데 하여간 까르마, 뭐 파괴적인 감정도 그건 사랑의 감정이겠네. 그 재생의 방식 하나 있고 자비와 기도의 힘에 의한 재생. 이건 괜찮죠? 오프라 윈프리가 흑인 여성인데 혹쇼 잘하는 분이죠. 큰 실수했습니까? 작은 실수했습니까? 그 작은 실수는 했대요. 큰 실수를 안 했대요. 평생. 그 다음에 지구에서의 당신의 시간 성공적이었어요. 그래, 그건 너무 어렵대요. 인간의 삶은 부분적인 실패와 부분적인 성취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한 지구를 파괴할 힘을 가진 유일한 종족 인간이다. 새들도 곤충도 그리고 어떤 포유류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를 파괴할 능력이 있다면 지구를 보호할 능력도 있을 거다. 이 끝이네요. 달라르마가 제일 좋아하는 기독입니다. 흑공계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중생계가 존재하는 한, 나 역시 그것이 머물 겁니다. 세계 고통을 물칠 때까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한 10분 쉬었다가 또 질의응답할까요? 예. 네, 10분 10분 쉬었다가 네, 네. 질의응답 하십시다.
개인과의 내일 관계 그 소감을 이건 주말까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시겠어요? 보세요. 세상 세분 누구에는 하나님은 누구나 여기 너무 많죠? 예. 예. 자료가 풍부하셨습니다. 이번 수업 뭐라고 하셨어요? 시연 선수였습니다. 김시원 양 얘기하는 줄 알았었어. 이름 비슷해가지고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이 시연, 시연, 이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 약간 예, 해봤어요? 더워요? 덥긴 더워요. 그죠? 깜짝이야. 예. 예. 저 밤에도 운전해. 조금씩 왜? 히터 원래 세게 키면 산소 부족해서 전 졸았어요. 22도, 밤에 22도, 22도 높진 않은 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니고 좋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 음성에 잔잔하셔가지고 네네. 마찬가지. 자기 스타일이 좀 이런 스타일이었어. 올해 서방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요. 람님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는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번역돼 있죠. 아니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수님이 예전에 걸 읽고 책꽂이 꽂아놨다가 강의 때 제 기억이 나는 얘기는 오늘 수업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 책이 생각나는 거예요. 꼭 읽어보라고 좋다고.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또 꺼내서 그 책의 어느 구절을 봤을 때 갑자기 뭐가 딱 풀렸대요.
너무나 그게 이제 어떤 구절에 가끔씩 굉장히 좋은 말들이 있는데 그 시대를 또 지나갔잖아요. 근데 되게 좋았다면서 저희한테 추천해 주신 책이 있었거든요. 남은 유명한 티베트 바이블 같은 데 네네. 근데 이제 그 책 중에 티베트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남님 소펠 파녀. 수섭 차제는 번역은 안 되죠. 수섭 차제, 그 책 있는데 누가 파일을 줬어요. 수섭 차제는 우리도 사제들로 그것도 있고, 네, 있을 차제 때 병사도 있습니다. 좋아했다. 파일 있으면 이죠. 예. 소펠 스님을 편역하는 책이었어요. 예.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요. 그 수행자들 체험한 얘기도 많이 책들이 많이 남아 있으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너무 이런 얘기 들으면 안타깝 것 같아요. 티벳이라는 나라의 어떤 문화가 그러니까 어쨌든 세계적으로 좀 보존이 되고 가치가 있는 지역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노력을 하고 하지만 이 중국이 워낙 강고해서 한국 사람들이 공산당들이 참 지금 그 미국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동북 삼선도 마찬가지고 남쪽의 좌ang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이 원래 동그란 동방 같은 나라에다가 지금 양쪽을 다네 군데를 다 먹어서 지금 강처럼 되어 있지만 티베트 떼주고 원래대로 미국으로 떼주고 동북 삼선 떼주고 이렇게 장적 떼주고 그게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시진핑이 바뀌어서 또 비슷한 얘기 또 나오니까 저희 대체가 되지 않는 중국을 쪽에서 힘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대체가 되면 미국을 독립해야 되고 티벳이 독립해야 되고 동북 삼성 세력이 있는 좌우족 정도 남쪽에 네 개 정도, 8개, 10개 이쪽에 있는 얘기도 나오지만 중국은 원래 선거 있잖아요. 시진핑이 지금 3연임을 지금 시도하니까 전 세계 65개국이 선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6억 5천만 원이라는 자, 숙제는 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질문들 해 보십시오. 선생님 보시기에 중국이 해체될 것 같습니까? 티벳이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세계사를 교수님께서는 종교가 있었어요. 인간을 믿고 있다는 점에서는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 그러나 뭐 기독교도 만약 이제 달랄라마 전자님 같이 그런 사랑이다, 관용이다 그러면은 뭐 믿는다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난 수업에 이어서 또 달라이라마 잔디 어떤 종교는 잘했지만 이 두 분의 어떤 책을 이제 어쨌든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혹시 이렇게 좀 이거는 공부 뭐 학문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사적으로 아니면 아이, 의식적으로 굉장한 어떤 성장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제가 사실 오시기 전에 우리 고 교수님하고 이야기한 게 바가바드기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산스크리트를 좀 읽고 싶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물으시니까 함석헌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또 이제 퀘이커이시고, 제가 곧 대학교 3학년 때부터니까 정말 오래전이잖아요. 73년? 3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대마하고 뭐 어쩌다가 주차장 좀 있다가 그리고 속에서 강사님 만났어요. 신촌 퀘이커 모임 집에 얼마나 오래 다녔다고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그분은 워낙에 정교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 그래갖고 법정 스님도 CR에서는 편집위원 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허봉 스님을 하고 만나서 가서 배우러 간 적이 있어요. 함석헌 스님. 그때에 우리가 그 함선님하고 같이 막 기타를 읽었어요. 그때 그분 그 산스크리트 모르시니까 영어본을 가지고 그 아주 작은 책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간디도 사실은 그분에게서 배운 거죠. 함석헌 스님에게서. 그는 얼마나 세월이 오래됐다. 그분이 책글 많이 보고 기파고 기타도 보고. 그러니까 정말로 어디 가도 있을 가 없어. 어디가 여기가 더 좋다 그런 건 없어요. 스님도 좋으면 좋으신 분이라는 거. 요새는 오히려 그리고 불교 쪽 분들하고 오히려 더 자주 왔다 갔다 하긴 같아요. 종교 일반에 대해서는 저는 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슬람교는 제가 잘 모르니까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 분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 기도하고 샨티데바 인도 승려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샨티데바라는 사람은 인도 사람인데 예. 인도 승려 티베트에 큰 영향을 주었으니까 아, 예 그런데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국내에도 이 예. 보살행론, 이 보리행론이 번역이 몇 번째 했죠. 나머지 몇 번씩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티베트를 배워보려고 늘 하다가 기초밖에 못해요. 지금 이럴 정도고. 그게 세상에 이런 이상한 언어인데. 근데 제가 배우기 어려운 거는 이게 어릴 때부터 안 배워서 그렇겠죠. 써놓고 발음 안 하는 자음이 너무 많아. 산스크리트 안 그렇잖아요. 파가 있는데 그 발음 안 해. 그럼 머릿속으로 발음 안 하고. 근데 아마 저 스크리트 때부터 아마 태어날 때부터 배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마 티베트 어느 형성 과정에서 발음은 그대로 살리고 뜻은 다르게 하려니까 아마 앞에도 그저 뒤에 붙이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티베트 어려워요. 저는 배워보려고 노력했는데 지금도 가끔씩 봐요. 그 여기 보게 되는 그 뭐야 그 기초적인 회화 그런 게 있어. 또 다른 질문. 다른 맥락이 있는 사람 감기도 그렇고 비폭력이라는 게 분명히 나이가 내가 없이 흥미로질 수 있느냐 이런 맥락처럼 현재 말하자면 한 얘기가 아니다. 아직 아는 그렇지만 달라이 라마 같은 삶의 방식을 보편할 수 있을까? 여기 이제 보편화될 때 인류가 질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될 텐데 인간의 욕망이 국제사회에 민족주의에 있을 수 있고 인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도도 어떤 질서를 가지고 공동체, 큰 공동체, 지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계 경찰, 국제 경찰 이런 식으로 그런 물꼬가 트일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사실은 18세기 칸트 같은 경우 사람들이 1724년에 태어나서 1904년에 개몽주의 걱정을 있고 나중 세계 사죠.
역사에 대한 발언.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책을, 국제적 발언. 그 다음에 세계사에 관련 자연이, 자연이, 이성이, 그리고 세계사가 한 개인이나 한 자기 속에 모든 사실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제 프로이센에 있습니다. 프로이센이 옆에 있는 전나라 큰 나라와 더불어서 폴란드 해체를 망하게 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과 작든 크든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나 폭력이나 침략이나 정의에 의해서 사라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그래서 세계사관에 관련 칸트 이미 200수십 년 전이잖아요. 태어난 대로 지금 300년 겁니다. 그 세계사가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까? 그래서 생각이 상당히 달랐어요. 한쪽은 칸트는 이성을 이야기하지만 이성은 자연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달라라마는 불성을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서양에서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세계로 확산이 됐고 그거를 이제 세계에 넓어진 확산되는 걸 좋아했잖아요. 동그라 흥미를 보고 그게 이제 사실 늘 숙제예요. 그렇다고 이게 비폭력이다 세계 평화라는 게 꿈과 같지만 그 꿈 없으면 사람이 더 죽으니까 결국 지금 타과 미국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 설득을 해서 대충 하고 자본 가자 지구를 어떤 식으로든지 상당 정도의 자치를 허용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허용하고 나니까 하마스가 나왔잖아요. 그 지하 딱 보세요.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초기에 한 1000명 납치해서 모두 강간하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은 이제 그 납치된 인질을 잡힌 여성들 이제 그 이미 임신도 했을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애비가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그렇게 강간당해서 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한대요. 법적으로. 그러나 문제는 여성 입장에서 어느 놈인지 몰라요. 그러나 뱃속에서 보고 자라면은 그 트라우마가 뭐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못된 짓을 한 거야, 하마스도. 그러니까 이제 누가 뭐더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그냥 1000명 죽고 가자, 팔레스타인은 2만여 명? 60%가 아이들이에요. 죽은 아이들 60%가. 그게 이제 그 칸트 같이 합리주의자는 자연은 뭐 이래 이성은 자연의 의도는 점점점 평화적인 그 국제사회로 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200, 300년, 200수십 년 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상비군은 점차 없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칸트가 이미. 뭐 지금 그런 세상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못된 놈이 있어도 자비심 들어가서 될것 같고 불합리하게 잔혹한 군인이 있다고 해도 그 비폭력 이야기해야 사람이 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학자들은 다 그렇게 나섰죠. 성자들도 말씀하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럼 성자가 없다고 해봐요. 더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죽지.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힘은 갖추고 그러나 대화의 강문을 열어놓고 그거일 것 같은데. 그런데 뭐 며칠 전에 극초음 미사일 쏘았다니까 14 서울에 도달한 걸 이미 격추시킬 수 없다. 그러면 무기 만들어야지 할 수 없어요. 대응하는. 그래 지금은 이제 그런 무기가 없으면 너 서로 공격하면 멸망할 거야. 시위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항공모함으로. 그 달랄라마도 이제 몇 번 이야기해요. 핵무기, 핵공포에 의한 이제 평화. 지금 보니까 어떻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도 핵이고 미국 핵이 있으니까 핵 공포 때문에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관계력을 줄여나가자.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간디와 달라이라마가 이제 그 환경도 다르고 시대도 좀 다르긴 한데, 두 세대가 60몇 년 차이거든요. 네, 근데 두 세대가 조금 넘어 2.5 세대. 근데 또 인도와 또 티벳과 또 이렇게 국제적인 또 활동을 하는 거 굉장히 좀 다르긴 한데요. 혹시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자비사상과 실천을 두 분을 이렇게 번역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굉장히 또 이 부분도 굉장히 닮았고 이 부분은 또 굉장히 다르다 이런 게 혹시 있으셨나요? 두 사람이 네. 저는 이제 사상의 면에서 비슷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주위 환경이 다르면 대응이 늘 달라지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른 거죠. 비폭력이 있다고 해도 달라라마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인도 방면 가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대기업으로 간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뭐야 유골을 흡해 그것을 먼저 합대 가슴속에 깊이 있는 거예요. 간디 사상이. 그러나 그 아임사 사상을 가지고 간디가 해결할 이슈 그 다음에 달라라마가 해결 이슈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달라라마 같은 경우 제일 문제는 티베트인 자체 자신의 운명인 거예요. 인도는 안 그랬잖아요. 독립되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독립 과정에 뭐 이슬람과 힌두 서로 얼마나 죽였는지는 몰라요. 얼마나 죽였는지. 지금도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수시로 다투고 요새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가깝기도 하고 인도는 미국하고 호주 이쪽과 또 다르게 있고 그래서 아임사라는 원리는 같지만 그것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가운데가 죽었어요. 1947년, 48년이네. 1월 30일. 아, 며칠 안 남았네. 이 아임사당 때가 뭐, 그 이후로 사실은 죽고 나서 48년 이후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독립하게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하나 보세요. 간디 같은 경우는 자신의 깨달음이 어느 경지니까 그거를 이렇게 실험도 해보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깨달음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하신, 뭐라 하지? 이거는 사실 뭐 성격욕 그 까마에 대한 걸 이제 간디가 실험해 본 거고, 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자식도 내시는 낳았으니까 세속에 있던 사람, 세속에 있었던 사람을 소개해보고 하나라는 뭐 애당초에 혼자 있었으니까 아니, 여기에 그런 식의 깨달음을 실험했냐라는 게 내가 아니라, 한때는 네. 내가 진리를 했다 깨달음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깨달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흥급불가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달라도 깨달음 그 말, enlightened이라는 말을 별로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티베트 불교에서도 엄청 쓰는 말이, 그런데 이제 물론 진리를 이해한다, 뭐 신천에 대한 그런 말을 하면서도 우리나라 같이 뭐 도노동수도 뭐 잠시 이런 깨달음 아까 뭐예요 이제 달라이라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니까 네. 저도 잘 잘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그걸 지향하니까 대성을 얘기하지만 깨침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거 이거 관세보살 스스로 깨달았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죠.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의 책을 다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은 자들은 스스로 깨달았다는 말을 안 하시는 걸로. 왜냐면 저희도 어록을 많이 보면요. 깨달았다고 하는 순간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진정 인라이트먼트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이제 평온함, 트랭크윌리티 이런 말을 쓰고 내심의 평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아마 그게 티베트 말이 있겠죠. 당연히 해당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깨달음 이렇게 표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페북에 보게 되면 달라라마 그 그룹 이제 그 뭐, 달라라마 그분의 말씀도 올라오고 거기도 올라오고 많은 사람 찬성 뭐 이렇게 좋아요 뭐 수천 이렇게 있는데 연초에 보니까 그 티베트 말 까먹었어요. 뭐만 올렸어요. 내가 티베트 발음 알았는데 평화인 거예요. 달라라마가 제시하는 게.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내면의 평화, 그 다음에 세상의 평화. 내면의 평화, 세상의 평화가 기초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깨달음 보다 또 다른 질문. 지금 달라이라마는 그 이제 다음 환생제를 없애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이게 그 다음 달랄라마 예, 10회. 돼서 근데 15대는 없애겠다는 말 안 했어요. 그거는 이 모든 결정을 이제 티베트인들이 해야 하니까 중국이 왜곡하고 하는 그 중국이 만큼 너희들이 관여하지 말라 그래. 종교도 아니 내생도 안 믿는 사람이 문 달랄라마 15대 또 그러면 자기가 됐다고 그래요. 그럼 끊임없이 이제 15대 달랄라마 뽑고 안 뽑고는 늘리지 않았어요. 티베트 특히 이제 지금 그 아, 아싸 지역은 아니다. 전 지역이 있잖아. 예. 그래서 당신들이 전화해요.
다람 살에 있는 사람 아니다. 났어. 정하고 그다음 이게 뭐예요? 여성 그 달라라마들이 엄청 강하게 바라보요. 사회 보니까 거슬린다고 여성이 한 여성이 많다. 그러면 다음 달라라마는 여성 달라라마가 정말로 잘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난 농담할 것 같아. 진심으로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스태프들이 망명적 스태프 말고 본토에 있는 스태프들이 입장하세요. 그래서 모레서 그 지난 10년 동안 누가 나가야 됩니까? 여성에게도 후보 권한을 열어주는 거죠. 열어두는 정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 열어둔다 그러면 되겠네요. 그런 것도 한편으로 환생설이, 그러니까 정말 환생을 한다면 내가 여자로도 태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또 언질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여성이 되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물으면은 뭐 여성으로 태어나도 되겠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종교 내에 뭐 젠더 이슈는 늘 있으니까 한국 불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어떤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그렇게 강압적인 거에 이제 군대라도 같이 싸워서 같이 어떤 상처를 입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자유와 민주를 수호하는 거라면 용납될 수 있다라는 아까 그런 정당한 전쟁, 네, 정당한 전쟁.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참 이런 식의 자비를 말씀하실 때 그런 것들은 참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 더 큰 선을 위해서 뭐 약간의 희생은 또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저희 나라에도 이제 호국불교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또 스님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저는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그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럼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말씀하게 된 배경에는 달라이마를 방한 이슈가 떴을 때에 한국 역사를 좀 읽으신 것 같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도 우리가 1950년에 인민해방군이 운동하고 그 비슷한 때에 탈레반이 정부 티베트를 침략해요. 그러다 이제 한국이 어떤 6.25 전쟁을 겪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한국 사람들과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북한하고 없을 것이고. 그러니 이제 한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자유민주주의, 불안정한 같은 좀 발전된 모습이 있지만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언어 사용에 대해서 봤는데 북한 사람들은 언어가 훨씬 강하고 못됐어요. 제가 이제 뭐에 이제 김정은이나 뭐에 유동생 한 말을 봐요. 그런 일반인들도 내가 짐작이 돼요. 말이 굉장히 사람이 그냥 쥐짜면은 학대를 받으면 내가 학대가 받으면 내 착한 봉사보다는 못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논문들도 있어요. 북한 일반인 역사인 것보다. 가족 들어가서 가정폭력 한참 전에 지금도 모르겠어요. 요즘 남자 여자 관계도 우리 아주 예전에 사람 협박할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마시기라면 사회민주주의 사회에서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착한 진정이 더 발현될 가능성이 있고 착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그 민주주의 사회가 가능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대만이 선거를 나는 러시아에서 간에 대만 민족주의 지도자가 그런 일주일 홍콩이 이제 반환된 지가 30년이 되잖아요. 그럴 때 홍콩 사람들이 결국 중국이 한 60년 이상 중국이 바뀐 것 같은데 음, 홍콩 사람들이 중국에 저항했지만 결국 한계가 있었고 그렇죠. 마카오는 아직 뭐 그런 저항의 모습은 없는 것 같지만 음, 대만은 어떤 간에 완전히 독립된 맞아요. 시스템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르고 네. 땅을 빌려가는 조차 개념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대만을 둘러싸고 지금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뭐 싸운다면 그런 예측반을 같은 중국의 힘이 빠질 때 김정은이 이제 의지할 그게 없어서 결국 고립될 때지 뭐 남북이 통일이 된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문제는 푸틴이 지금 푸틴도 원래 쓴 거 아닙니까? 푸틴하고 붙어서 이렇게 되고 푸틴이 또 그 저기 어디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싸우는 거기도 그것도 요즘에 뭐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결국 원래 푸틴이 원하는 건 소비에트 연방 맞아요. 양극 체제 이걸로 회복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그 가는 길에서 결국 나토라고 하는 거고 그래 저 푸틴도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다 하더군요. 아, 그래요? 근데 푸틴의 가입을 기존의 나토 세력이 반대함으로써 이제 이게 좀 흥그러진 것 같고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 2013년인가 발칸 그 반도 뭐죠? 크림 반도? 크림 반도를 뺏기면서 이제 그쪽 동부 지역, 남부 지역 다 뺏기는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순간 나토 세력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결국 확실하게 이걸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동부 지역에 러시아를 따르는 그 우크라이나 세력들 이쪽 인구가 보니까 아니 그쪽이 러시아 공유물은 무려 95%, 80%, 90%거든요. 돈바스 쪽 지역은. 아, 근데 그때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했던 2007년, 2012년 대통령했던 사람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공유해서 러시아를 배제해요. 그러니까 이제 동부 지역 사람들은 더 극렬히 반대해서 러시아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그 김정은이 지금 뭐 대한민국을 남조선에다 대한민국 완전히 분리 정책처럼 얘기하잖아요. 네. 뭐 불안해졌다는 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북한의 전문 그 기자가 쓴 거도 보니까 결국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순식간에 점령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전쟁을 오래 끄는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를 민족이라 생각해서 총을 못 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무려 몇 달이나 3개월 이후부터 쐈다든가 어, 거기에 대한 이제 교육 효과가 있어가지고 북한의 남조선 아,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대한민국으로 바뀐 이유가 조선분리.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총을 쏘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해설을 거꾸로 이제 오히려 궁지에 몰리는 김정은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니까 북한 군인들이 상당히 당황해 한다고 당혹한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보면 전부 다 이게 좋던 남편에 다 연기돼 있는데 지금 인터뷰잉 뭐 김연아선님처럼 이렇게 싸워주고 있는데 근데 이게 힘의 균형이 깨져야 통일이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남북한도 범위는 나중에 하고, 그저 이게 두 국가로 가는 예전에 그래요. 이제 우리의 소원은 정말로 예전에 어릴 때 들었는데 너무 잘 제가 이제 두 국가로 가고 한참 이렇게 편안하게 하다 통일하는 그런 무력 대의가 쉬우니까 두 국가로 가고 대화하고
그것도 필요하고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문제가 되겠지만 그 힘의 균형을 좀 깨뜨리는 게 결국은 모든 통일의 과정을 보면 이렇게 힘의 균형이 비슷하니까 항상 한국이 분리돼 있잖아요. 맞아요. 외세를 끌어오던 순간에 힘의 균형을 깨뜨려야 이게 되는데 이제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방식에서 이제 저는 지금 푸틴하고 붙어서 시진핑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경제적으로 모색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한국이 좀 잘해야 되고 미국, 일본 하고 잘 연합을 하면서 중국을 제어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한글이 남아있겠죠. 결국 뭐 지금 중국은 남한까지도 다 이미 역사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해가지고 자기 역사 일부러 좀 다 편입시켜놓은 이런 현실인데 그 역사편은 완전히 또 거기 원해동하듯이 그냥 그들이 만들어놓은 패턴에 그대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동국 공정을 충분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알아서 기니까. 한국의 강단사, 깽단사 학자들 알아서 기니까 다 저들이 만든 패턴에 다 가지고 80% 90% 이상을 전부 다 동국 공정의 그 프레임 속에 갇혀서 지금 다 강의를 하고 제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 한국의 교수들, 역사학과 교수들이 다 그렇게 돼 있고 민족사학이 아니라 완전히 깽단, 강단사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뭐 김치나 한복도 자기 거다가 소금 좀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실이 예? 비판도 이런 현실이 되는 구조에서도 여전히 강단사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럴 때 이제 일부겠지 뭐.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게 역사학회는 거의 90%가 그런 세력이에요.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지금. 일본 쪽처럼 일본도 인나일본 이쪽 여전히 그게 이제 국사학과 연세대 사학과 세력들이 그냥 전 포진돼 가지고 제도권 속에 그럼 뭐 지방은 또 지방대로 그쪽이 되니까 결국은 이게 중국이 저렇게 비대해지면서 TV 문제하고 미국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볼 때 한국이 가장 위험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그겁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핀란드는 달라이라마 그의 얘기 참 궁극적으로는 맞는 얘기고 가야 되는데 이게 현실에서 바로 적용하기는 좀 난감한 측면이 있죠.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통일이라고 하는 상황이 돼 있는 정부가 통일되어 있는 역사를 계속 견제와서는 된다는데 이게 쪼개지는 상황에서 남한은 섬이지 않습니까? 승리죠.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대한민국 사학계, 역사학계는 중국, 일본의 동제 유사일본부에 종속돼가지고 계속 재생산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주 위급하다는 거죠. 우리 전공 법학이었습니다. 그죠? 계속 재생산하고 또 한국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누었습니다. 철학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좀 알고 음, 이제 사상적으로 좀 이렇게 달려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역사학계는 완전히 역사학계 뭐 남녀도 완전히 그냥 그쪽은 별개의 세계로 근데 그게 계속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노사부터 해가지고 초중고에 완전히 세력이 계속 재생산되고 석박사 논문들 돼도 커터가 당하면서 계속 재생산되니까 이게 참 위험한 거죠. 통일을 앞두고 있다는 더욱더 그렇고 그래서 티베트나 위구르 이런 거 보면서 저렇게 저항적도 있고 동삼선 이런 문제들 보면서 참 심각성이 너무 급한데 지금 한국이 뭐 경제권이 시리고 뭐 페이고 알리고 이런 얘기를 보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또 뭐, 이제 언제 한번 다른 기회에 혹시 인터넷에 계신 분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우리 그 김영미 박사님, 또 저기 우리 해 교수님, 또 명정 선생님인가요? 혹시 인터넷에 예, 질문들 혹시 있으면 나가신 것 같아요. 질문 좀 해보시죠. 질문 없으세요? 남들이신 우리 뭐
댓글 같은 것도 그냥 그렇죠? 댓글 질문 그런 거 아니죠? 말씀드리면 주시면 아, 네, 네. 근데 저 5호는 진정하고 확대되고 시험을 통해 감소한다 이러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초기 불교 역동의 신기한 나온 저가 어디가 지금 권해 볼 수가 없거든요. 신기한 거죠. 초기 불교 역동의 초기 신기한 예. 아니 있는데 어디 지금 아니 저기 교보가 공부를 아니 있어요. 알라들이가 무슨 때 알라티가 들어가야 되는 알라들이 교보에는 없을 리가 없는데. 그래요, 막 이제 질문 없으시면 예. 이걸로 예. 아이고 잠시간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제가 전화 드리겠지만 우리 흥남판 스님하고 교육을 한번 나도 스님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뭐 예. 시간이 걸리는지. 요 지금 이발도 그런데 다른 데서 조금씩 물론 변화돼 왔지만 예. 다른 데서 또 기초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변화하기가 쉬웠어요. 예. 번역하셨으니까 번역하는